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8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기출문제 분석 실전 모의고사 26탄 실기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쳐 총 80문제가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90분입니다. 필기시험은 1번부터 35번까지 35문제 중 21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실기시험은 36번에서 80번까지 45문제 중 27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필기도구 준비하시고요. 실기시험 45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36번) 삼킴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삼킴장애란 음식물을 입에서 식도로 통과시켜 삼키는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뇌졸중 대상자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노화 과정에서 흔하다. 1. 밥은 국에 말아 먹인다. 아니죠?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 먹지 않는다. 2. 떠먹는 형태의 유제품을 먹인다. 맞습니다. 유제품류는 마시는 형태보다 떠먹는 형태를 선택한다. 3. 과일은 건더기 없이 주스로 먹인다. 아닙니다. 과일류는 부드러운 과육을 잘게 잘라 먹거나 숟가락으로 긁어 먹는다. 4.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아니죠? 식사 중간에 아닙니다. 음식물을 삼키기 쉽게 식사 전에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한다. 물을 자주 마시게 해도 안 되죠? 물은 천천히 조금씩 나누어 마신다. 5. 채소는 신맛이 강한 소스를 뿌려 먹인다. 신맛이 강한 소스 아닙니다.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을 많이 나오게 하여 살에 들릴 수 있으니 주의한다. 36번의 정답은 2번. 떠먹는 형태의 유제품을 먹인다. (37번) 경관영양을 하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경관영양이란 구멍이 있는 긴 관을 한쪽 코를 통해 위까지 넣어 영양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영양액은 차갑게 준비한다. 차갑게 아니죠? 영양액은 체온 정도의 온도로 준비한다. 차가운 영양액이 주입되면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영양액의 온도는 체온 정도가 적절하다. 2. 비위간이 빠져 있으면 즉시 밀어넣는다. 아니죠? 비위간이 빠졌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비위간을 밀어넣거나 빼면 안 된다. 3. 영양액 주머니는 침대 난간에 고정하여 주입한다. 아닙니다. 영양액 주머니는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4. 영양액 주입 후 상체를 높인 자세로 30분 정도 앉아있게 한다. 맞습니다. 5. 영양액 주입 중 청색증이 나타나면 주입 속도를 늦춘다. 아니죠? 대상자가 토하거나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잠근 후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 등에게 알린다. 37번의 정답은 4번. 영양액 주입 후 상체를 높인 자세로 30분 정도 앉아있게 한다. (38번) 많은 알약을 한꺼번에 복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물에 녹여 마시게 한다. 아니죠? 숟가락을 사용하여 약간의 물에 녹인 후 투약하는 것은 가루약 복용법입니다. 질문은 알약 복용법을 묻고 있죠? 2. 한꺼번에 갈아서 먹게 한다. 아닙니다. 대상자의 신체 상태로 인해 약을 삼키지 못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약을 갈거나 쪼개지 말고 약사나 의사에게 문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3. 고개를 뒤로 젖혀 한 알씩 먹게 한다. 고개를 뒤로 젖히면 안 되겠죠? 침상 머리를 높이고 반좌위를 취하게 한다. 4. 알약의 개수를 나누어 두세 차례 먹게 한다. 맞습니다. 알약의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두세 번으로 나누어 투약한다. 5. 숟가락에 담아 입안 깊숙이 넣어 삼키게 한다. 아니죠? 물을 충분히 제공하여 약을 잘 삼키고 위장관에서 잘 흡수되게 한다. 38번의 정답은 4번. 알약의 개수를 나누어 두세 차례 먹게 한다. (39번) 대상자에게 투여할 물약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서 따른다. 아닙니다. 색이 변한 물약은 버린다. 약을 따르기 전에 약물을 흔들어 섞고 색이 변하거나 혼탁한 약물은 버린다. 2. 계량컵을 눈높이 아래에 놓고 따른다. 아래 아니죠?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약만큼 따른다. 3. 약병 뚜껑은 안쪽이 바닥에 향하도록 놓는다. 바닥 아닙니다.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놓는다. 4. 약 이름 라벨이 붙어있는 쪽을 잡고 따른다. 맞습니다. 라벨이 젖지 않도록 용액병이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라벨이 반대쪽 방향으로 용액을 따른다. 5. 병 입구 안쪽을 손으로 닦은 후 뚜껑을 닫는다. 아닙니다. 병 안쪽에 손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약병 안으로 세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39번의 정답은 4번. 약 이름 라벨이 붙어있는 쪽을 잡고 따른다. (40번) 정맥주사 바늘을 제거한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비비지 않고 누르는 이유는 간호사가 바늘을 제거한 후에는 바늘을 제거한 후에는 1 내지 2분간 알코올 솜으로 지그시 누르고 절대 비비지 않는다. 절대 비비지 않는다. 왜? 비비면 피멍이 들기 때문이다. 1. 통증 감소 아니죠? 2. 부종 예방 아니고요. 3. 흉터 예방 아닙니다. 4. 피멍 발생 예방. 비비면 피멍이 들기 때문이다. 맞죠? 5. 약물 흡수 촉진 아닙니다. 40번의 정답은 4번. 피멍 발생 예방. (41번)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아니죠?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불필요한 물건이나 발에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을 치워 넘어지지 않게 한다. 2. 배변을 마칠 때까지 옆에서 붙잡아준다. 아니죠?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이 대상자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립심을 키워줄 수 있다. 3.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화장실 조명을 어둡게 한다. 아닙니다. 화장실은 밝고 바닥에 물기가 없게 하여 미끄러지지 않게 해야 한다. 4.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잡을 수 있게 한다. 맞습니다. 5.
화장실 문을 열어두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아니죠? 배설할 때 배설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게 가려주어 프라이버시를 배려한다. 화장실에는 응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응급벨을 설치한다. 41번의 정답은 4번.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잡을 수 있게 한다. 42번. 대상자의 배설물을 관찰한 결과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1. 소변이 투명하다. 정상이지요? 소변이 탁하거나 뿌열 때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2. 소변에 거품이 없다. 정상이지요?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날 때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3. 소변이 엷은 노란색이다. 정상입니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푸른빛이 소변이 나올 때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4. 대변에 점액질이 섞여 있다. 시설장에게 보고해야죠. 5. 대변이 부드럽고 형태가 있다. 정상입니다. 대변이 심하게 묽을 때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42번의 정답은 4번. 대변에 점액질이 섞여 있다. 43번. 화장실에 가기 위해 누워있는 대상자를 일으킨 후 잠시 앉아있게 해야 하는 이유는 대상자를 갑자기 일으키면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러울 수 있다. 따라서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잠시 앉아있게 해야 한다. 1. 체온이 증가하여 땀이 날 수 있으므로. 아니죠? 2. 호흡이 증가하여 숨이 찰 수 있으므로. 아닙니다. 3.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맞죠?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러울 수 있다. 4. 맥박이 저하되어 가슴이 아플 수 있으므로. 아닙니다. 5. 복압이 저하되어 소변을 참을 수 있으므로. 아니죠? 43번의 정답은 3번.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44번. 기저귀를 찬 채 한쪽으로만 누워있는 대상자의 소변이 자주 셀 때 대처 방법은 1. 아랫배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변비일 때 복부 마사지로 배변을 돕는다. 변비 예방 방법입니다. 2. 2시간 간격으로 간이변기를 데워준다. 적절한 대처 방법이 아닙니다. 3.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소변량을 조절한다. 수분 섭취를 제한하면 안 되죠? 충분한 수분 섭취로 방광의 기능을 조절한다. 요실금 예방 방법입니다. 4. 복부에 더운 물주머니를 대어 방광을 이완시킨다. 적절하지 않죠? 5. 베개로 몸 한쪽을 지지하면서 체위를 자주 변경해준다. 맞습니다. 몸 한쪽에 베개나 방석을 대는 등의 방식으로 체위를 자주 바꿔준다. 44번의 정답은 5번. 베개로 몸 한쪽을 지지하면서 체위를 자주 변경해준다. 45번. 침상에서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둔부는 알코올솜으로 닦고 말린다. 알코올솜 아니죠? 둔부 및 항문 부위, 회음부를 따뜻한 물티슈로 닦아낸 후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말린다. 2. 무릎을 편 상태에서 허리를 들어 올린다.
편 상태 아닙니다.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는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허리를 들게 한다. 3. 기저귀를 교환하는 동안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교환하는 동안 아니죠? 기저귀를 교환한 후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4. 둔부 밑에 새 기저귀 바깥면이 보이도록 깐다. 바깥면 아니죠? 둔부 밑에 새 기저귀 안쪽 면이 보이도록 깐다. 5. 더러워진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둥글게 만다. 맞습니다. 45번의 정답은 5번. 더러워진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둥글게 만다. (46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혀는 목젖까지 깊숙이 닦는다. 아니죠? 입안을 닦아낼 때 혀 안쪽이나 목젖을 자극하면 구토나 질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너무 깊숙이 닦지 않는다. 2. 똑바로 눕힌 자세에서 닦는다. 아닙니다.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닦는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양치질 하는 것을 도와줄 때는 옆으로 누운 자세를 하게 해야 살에 들리지 않고 안전하다. 3. 생리식염수로 입안을 헹궈준다. 아니죠? 의식이 없는 대상자는 입안 닦아내기를 한다. 4. 두 손가락으로 입을 벌린 후 닦는다. 두 손가락 아닙니다. 입을 열기 어렵거나 양치가 곤란한 경우 구강 개구 장치를 사용한다. 5. 물에 적신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닦는다. 맞습니다. 거즈를 감은 서랍자 또는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를 물에 적셔 사용한다. 46번의 정답은 5번. 물에 적신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닦는다. (47번) 침대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한다. 맞습니다.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몸을 비스듬히 한다. 2. 방수포를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깐다. 아닙니다. 방수포를 어깨 밑까지 깐다. 3. 수건을 어깨에서 다리까지 덮는다. 아니죠? 어깨 아래에 수건을 놓아 어깨 아래에서 가슴 위까지 감싼다. 4. 머리 밑에 패드를 깔고 패드 끝을 매트리스 밑으로 접어넣는다. 아닙니다. 머리 밑에 패드를 대고 패드 끝을 물바지 양동이에 넣는다. 5. 패드가 없으면 이불을 말아서 사용한다. 이불을 말아서 아니죠? 패드가 없으면 신문지 여러 장을 안에 넣고 비닐포로 말아서 사용할 수 있다. 47번의 정답은 1번.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한다. (48번) 대상자의 목욕을 도울 때 따뜻한 물을 자주 뿌려주는 이유는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목욕 중에는 자주 따뜻한 물을 뿌려준다. 1. 피부 보습 아니죠? 2. 체온 유지 맞습니다.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3. 각질 제거 아니죠? 4. 염증 반응 감소 아닙니다. 5. 호르몬 분비 촉진 아닙니다. 48번의 정답은 2번. 체온 유지.
49번. 대상자의 침상 목욕을 도울 때 발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 이유는 말초 부위에서 몸이 중심부로 닦으면 정맥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말초 부위에서 몸이 중심부로 닦으면 정맥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1.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아니죠? 2.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 아닙니다. 3. 피부 건조증을 완화하기 위해. 역시 아니고요. 4. 관절의 변형을 예방하기 위해. 아니죠? 5. 정맥혈액을 심장 쪽으로 보내기 위해. 맞습니다. 정맥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49번의 정답은 5번. 정맥혈액을 심장 쪽으로 보내기 위해. (50번)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옷을 입고 벗는 순서는 건벗 마입만 아시면 됩니다. 건벗 마입.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먼저,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먼저. 질문에서 입히는 순서를 묻고 있지요. 따라서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먼저. 질문에서 그냥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마비된 팔 먼저 오고요. 중간에 머리, 건강한 팔. 자, 순서로 오게 됩니다. 정답은 3번. 마비된 팔, 머리, 건강한 팔. (51번) 엎드린 자세에서 등 근육과 넙다리 근육이 휴식을 위해 타월이나 베개를 받쳐주는 위치가 바른 것은? 1번 그림 보시면 엎드린 상태에서 베개를 베고 머리를 옆으로 돌린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2번도 맞고요. 3번도 역시, 4번 그림도 5번 그림도 엎드린 상태에서 베개를 베고 머리를 옆으로 돌린 자세를 취하고 있죠. 1번 그림, 대상자의 아랫배에 베개를 놓고 있습니다. 맞고요. 발목 밑에 타월을 받치고 있습니다. 맞는 그림이죠. 2번 그림, 대상자의 아랫배에 베개를 놓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발목 밑에 타월이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3번 그림, 대상자의 아랫배에 베개를 놓지 않았죠. 틀렸습니다. 4번 그림, 대상자의 아랫배에 베개를 놓았고요. 맞았습니다. 발목 밑에 타월을 받치지 않았죠? 틀렸습니다. 5번 그림, 대상자의 아랫배에 베개를 놓지 않았습니다. 틀렸습니다. 따라서 모두 맞는 그림은 1번. 엎드린 상태에서 베개를 베고 머리를 옆으로 돌린 자세. 대상자의 아랫배에 베개를 놓았습니다. 발목 밑에 타월을 받친다. 정답은 1번. (52번) 침대에서 누워 지내는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는 순서는? 첫 번째, 가.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선다. 두 번째, 라. 무릎을 세우고 양팔을 가슴 위에 놓는다. 세 번째, 다.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눕힌다. 네 번째, 나 엉덩이를 뒤로 이동시켜준다. 다섯 번째, 마 편안한 자세가 되도록 베개로 등을 받쳐준다. 52번의 정답은 4번 가라다나마. (53번)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로 옮길 때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각각 지지해야 하는 부위는? 휠체어는 침대에 평행하게 붙여놓고 잠금 장치를 잠근다. 키가 크고 힘센 사람이 대상자 뒤쪽에 서고 A 요양보호사죠. 다른 한 사람은 대상자 다리 바깥쪽에 선다. B 요양보호사입니다. 대상자의 팔을 굽혀 마주잡게 한다. 뒤쪽에 선 사람은 대상자의 양쪽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넣어 대상자의 팔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잡는다. 다리 쪽에 선 사람은 한 손은 대상자의 종아리 아래, 다른 한 손은 넙다리 밑에 넣고 안정된 자세를 취한다. 하나, 둘, 셋 구령과 함께 들어 올린다. 따라서 53번의 정답은 3번. A는 겨드랑이와 팔, B는 넙다리와 종아리. (54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로 이동시킬 때 휠체어를 놓는 위치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이 침대와 평행이 되도록 또는 30에서 45도 비스듬히 휠체어를 둔다. 대상자의 건강한 쪽은 질문에서 왼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이죠. 대상자의 오른쪽이 침대와 평행이 되도록 또는 30에서 45도 비스듬히 휠체어를 둔다. 1번 그림을 보시면 대상자의 불편한 쪽이 침대와 평행이 되도록 휠체어를 놓았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2번 그림 보시면 대상자의 건강한 쪽인 오른쪽이 침대와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되도록 휠체어를 놓았습니다. 따라서 맞는 그림이죠. 3번 그림 보시면 휠체어를 침대와 직각이 되도록 놓았습니다. 따라서 틀린 그림입니다. 4번 그림 보시면 대상자의 불편한 쪽에 침대와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되도록 휠체어를 놓았습니다. 건강한 쪽에 놓아야 되는데 불편한 쪽에 놓았죠. 따라서 4번 그림 틀렸습니다. 5번 그림 대상자의 불편한 쪽이 침대와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되도록 휠체어를 놓았습니다. 따라서 틀렸지요. 맞는 그림은 2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인 오른쪽이 침대와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되도록 휠체어를 놓았다. (55번)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을 이용하여 이송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첫 번째, 다.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 바로 옆에 놓는다. 두 번째, 가. 대상자의 몸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린다. 세 번째, 라. 대상자의 밑으로 척추 고정판을 밀어넣는다. 네 번째, 나.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위, 팔, 순으로 고정한다. 55번의 정답은 3번. 다가라나. (56번) 휠체어의 잠금 장치가 고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점검해야 하는 곳은? 가 그림은 뒷바퀴, 공기압이죠. 공기압. 타이어 뒷바퀴 공기압이 너무 낮으면 잘 굴러가지 않고 잠금장치 기능이 약해지며 공기압이 너무 높으면 진동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적정 공기압을 유지해야 한다. 나번 그림은 뒷바퀴를 부착하는 엑슬입니다. 엑슬. 다번 그림은 잠금장치 고정 볼트죠. 잠금장치 고정 볼트. 잠금장치 고정 볼트가 헐겁지 않은지 수시로 점검한다. 라번 그림은 받침쇠지요. 받침쇠. 마번 그림은 앞바퀴입니다. 앞바퀴. 가번. 잠금장치가 고정되지 않을 때는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하고 공기압이 정상이라면 휠체어 뒷주머니에 있는 스패너로 잠금장치 고정 볼트를 조절한 후 고정하여 준다. 따라서 정답은 가와 다지요. 56번의 정답은 2번. 가, 다. (57번) 대상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물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카테터 등 고무 제품은 햇볕에 말린다. 아니죠? 그늘에서 말린다. 카테터 등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끓인 후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서 말린다. 2. 사용한 물품은 모아서 한꺼번에 소독한다. 모아서 한꺼번에 아니죠? 사용한 물품은 깨끗이 씻어 소독한다. 3.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주 1회 깨끗이 소독한다. 주 1회 아닙니다. 1일 1회 이상.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는다. 4. 혈액이 묻은 물품은 더운 물로 닦고 찬물로 헹군다. 반대로 됐죠? 혈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5.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둔다. 맞습니다. 57번의 정답은 5번.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둔다. (58번) 다음 중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1.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 앉아있는 대상자는 낙상 위험이 높지 않습니다. 2.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 역시 낙상 위험이 높지 않지요. 3. 굽이 낮은 신발을 신고 있는 대상자. 낙상 위험이 높지 않습니다. 4. 시력에 맞는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 역시 낙상 위험이 높지 않죠. 5. 복합 질환으로 5가지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는 대상자. 낙상 위험이 높은 대상자 맞습니다. 58번의 정답은 5번. 복합 질환으로 5가지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는 대상자.
59번. 콘센트에 전기 코드를 빼던 대상자가 감전으로 쓰러졌을 때 우선적인 대처 방법은 1. 전류를 차단한다. 맞습니다. 2차 감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류 차단을 먼저 해야 한다. 2. 인공호흡을 한다. 아니죠? 전기 쇼크를 입으면 전류가 차단될 때까지 다른 사람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손에 화상 자국이 있는지 만져본다. 만지면 안 된다. 4. 어깨를 두드려 의식 상태를 확인한다. 아니죠? 전류 차단을 먼저 해야 한다. 5. 대상자가 잡고 있는 전기 코드를 제거한다. 아닙니다. 전기 쇼크를 입으면 전류가 차단될 때까지 다른 사람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59번의 정답은 1번. 전류를 차단한다. (60번) 재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1. 전기 코드는 바닥에 고정시킨다. 바닥에 고정 아니죠? 벽 쪽으로 고정시켜 통행에 불편하지 않게 한다. 2. 자주 사용하는 물품은 바닥에 둔다. 아닙니다. 자주 사용하는 물품은 항상 손이 닿는 위치에 둔다. 3. 현관에는 발밑을 비추는 조명을 설치한다. 맞습니다. 4. 문 손잡이는 막대형보다 원형으로 설치한다. 원형 아니죠? 문고리는 열고 닫기가 용이하도록 막대형으로 설치한다. 5. 출입구에는 문턱을 설치하여 경계를 구분한다. 아닙니다. 출입구의 문턱을 없앤다. 60번의 정답은 3번. 현관에는 발밑을 비추는 조명을 설치한다. 61번. 대상자의 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속옷을 삶을 때는 뚜껑을 열고 삶는다. 열고 아니죠? 뚜껑을 덮고 삶는다. 뚜껑을 열고 삶으면 옷감이 상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뚜껑을 덮고 삶아야 한다. 2. 세탁물은 비눗물을 탈수한 후에 헹군다. 맞습니다. 시간과 물을 절약하기 위해 헹구기 전에 세탁물이 비눗기를 먼저 탈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3. 탈수 시간을 길게 하여 건조 시간을 줄인다. 아닙니다. 탈수 시간은 의류에 따라 조절해야 하며 지나친 탈수는 주름이나 의류 손상이 원인이 되므로 소재나 의류에 따라 탈수 시간을 선택한다. 4. 땀이 밴 청바지는 락스에 담갔다가 세탁한다. 아니죠? 땀은 재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다. 땀이 묻은 부위를 두 장의 수건 사이에 끼우고 두드려 땀이 수건으로 옮겨가게 한 다음 세제로 세탁한다. 5. 립스틱 얼룩은 초벌 세탁 후 아세톤을 묻혀 지운다. 아닙니다. 클렌징 폼으로 얼룩 부분을 살살 문질러 따뜻한 물로 헹구거나 립스틱 자국 위에 버터를 살짝 묻혀 톡톡 두드린 후 화장솜에 아세톤을 묻혀서 버터와 얼룩을 지운 후 중성세제로 세탁한다. 61번의 정답은 2번. 세탁물은 비눗물을 탈수한 후에 헹군다. 62번. 재가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일상 업무 대행이란 요양보호사가 물품 구매, 약 타기, 은행, 관공서 가기 등을 대신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1.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한다. 보호자 아니죠?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한다. 2. 동일한 업무를 재요청할 때는 스스로 하게 한다. 아닙니다.
동일한 업무를 재요청할 때는 충분히 상의하여 진행한다. 3.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기관장에게 요구한다. 기관장 아니죠? 대상자에게 요구한다. 4. 대상자에게 업무 대행 경과를 수시로 확인시켜준다. 맞습니다. 대상자의 업무 대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수시로 확인시켜 신뢰감을 형성한다. 5. 업무 대행에 불만족하면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재요청하게 한다. 아니죠? 업무 대행에 불만족하여 재요청할 때에는 충분히 상의하여 진행한다. 62번의 정답은 4번. 대상자에게 업무 대행 경과를 수시로 확인시켜준다. 63번. 침해약이 바뀐 뒤 대상자가 초조한 듯 방안을 왔다 갔다 할 때 돕는 방법은 1. 약물 용량을 줄여서 제공한다. 아니죠? 요양보호사 임의대로 처방약을 줄이면 안 된다. 2. 이전에 복용하던 침해약을 준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3. 증상을 메모하여 병원에 가지고 간다. 적절한 방법이지요? 약물을 바꾸거나 용량을 늘렸을 때 그 전에 없던 증상이나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메모하여 병원에 갈 때 가져가야 한다. 4. 대상자에게 부작용의 증상을 물어본다. 대상자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 전에 없던 증상이나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요양보호사가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5. 약이 바뀌면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말한다. 아니죠? 63번의 정답은 3번. 증상을 메모하여 병원에 가지고 간다. 64번. 치매 대상자가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집에 언제 가요? 라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반복적인 질문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1. 질문을 못 들은 척한다. 못 들은 척하면 안 되겠죠? 반복 질문이나 반복 행동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2. 시설의 규칙을 설명한다. 아닙니다. 반복되는 행동을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3. 마당에 꽃을 보러 나가자고 한다. 적절한 방법이지요? 치매 대상자의 주의를 환기한다. 즉, 반복 질문이나 반복 행동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4. 복잡한 일거리를 주어 집중하게 한다. 복잡한 일거리 아니죠?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 집중하게 한다. 콩 고르기, 나물 다듬기, 빨래 개기 등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한다. 5. 가족을 기다릴 수 있도록 문 앞에 의자를 놓아준다. 아니죠? 치매 대상자가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준다. 64번의 정답은 3번. 마당에 꽃을 보러 나가자고 한다. 65번. 밤낮이 바뀐 치매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낮잠을 자는 동안 커튼을 쳐준다. 아니죠? 밤잠을 설치게 되므로 낮잠을 자지 않는다. 2. 취침 전에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녹차 아니죠? 커피나 녹차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줄이거나 오후에는 금한다. 3. 낮에 졸고 있을 때 말을 걸지 않는다. 말을 걸어야죠. 밤낮이 바뀌어 낮에 꾸벅꾸벅 조는 경우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 4. 수면 상태를 관찰하여 원인을 파악한다. 좋은 방법이죠. 5.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야식을 제공한다. 아니죠. 과식을 하면 숙면이 어려우므로 저녁에 과식하지 않는다. 65번의 정답은 4번.
수면 상태를 관찰하여 원인을 파악한다. (66번) 치매 대상자가 단추를 입에 넣고 뱉지 않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손가락으로 입을 벌려 단추를 빼낸다. 입을 벌리려고 하면 더 뱉지 않으려고 하다가 삼킬 수 있으므로 삼간다. 2. 좋아하는 수박을 주며 단추와 교환한다. 좋은 방법이죠? 치매 대상자가 위험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다른 간식과 교환한다. 3. 대상자의 뒤에 서서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아니죠? 하임리히법은 이물에 의한 기도 폐쇄를 치료하기 위한 복부 밀어내기 방법입니다. 4. 단추는 먹을 수 없는 것이라며 뱉으라고 설득한다. 아니죠? 5. 비슷한 단추를 보여주며 음식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아닙니다. 설득하거나 설명을 하는 것은 치매 대상자에게 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처 방법이 아니죠. 66번의 정답은 2번. 좋아하는 수박을 주며 단추와 교환한다. (67번) 치매 대상자가 자신이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며 불안해할 때 대처 방법은 1. 함께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자고 한다. 적절한 대처 방법이 아니죠? 2. 원래부터 신분증은 없었다고 인식시킨다.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의심을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않는다. 3. 신분증은 시설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4. 평소에 신분증을 두는 장소로 같이 가서 찾아본다. 적절한 대처 방법이죠?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의심을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아본다. 5. 잃어버린 신분증은 우편으로 돌아온다고 말한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67번의 정답은 4번. 평소에 신분증을 두는 장소로 같이 가서 찾아본다. (68번) 치매 대상자가 잠옷을 벗으려 하며 초조하게 복도를 배회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옷을 벗으려고 하거나 서성이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행위는 대상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보이는 비언어적 신호입니다. 1. 침실을 바꿔준다. 적절하지 않죠? 2.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3. 라디오를 크게 틀어준다. 아니죠? 4. 복도 조명을 어둡게 한다. 관련 없습니다. 5. 잠옷이 젖었는지 확인한다. 적절한 대처 방법이죠? 치매 대상자의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줘야 합니다. 68번의 정답은 5번. 잠옷이 젖었는지 확인한다. (69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치매 대상자가 앞에 앉아있는 노인에게 화내며 욕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즉시 사과하게 한다. 아니죠? 활동을 중지시키고 가능한 한 다른 자극을 주지 말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2. 단호한 어조로 욕을 멈추게 한다. 아닙니다. 온화하게 이야기하고 치매 대상자가 당황하고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한다. 3. 진정시킨 후 화가 난 이유를 물어본다. 아니죠? 진정시킨 후에는 왜 그랬는지 질문하거나 이상 행동에 대해 상기시키지 않는다. 4.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경고하면 안 되겠죠?
온화하게 이야기하고 침해 대상자가 당황하고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한다. 5. 서로 대면하지 않도록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맞습니다. 69번의 정답은 5번. 서로 대면하지 않도록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70번. 침해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우리 엄마가 와서 가야 돼 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대처 방법은? 석양증후군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석양증후군이란 침해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더욱 혼란해지고 불안정하게 의심 및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1. 밖에 아무도 안 왔다고 말한다. 적절하지 않죠? 침해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는다. 2. 엄마가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다. 막연히 기다리라고 하면 안 되겠죠? 해질녘에는 요양보호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매 대상자와 함께 있는다. 3. 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설명한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4. 낮에 따온 감이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 적절한 방법이지요? 치매 대상자의 주의를 환기하여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5. 텔레비전을 끄고 조명을 어둡게 한다. 아니죠?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70번의 정답은 4번. 낮에 따온 감이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 71번. 경증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기능은? 생선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것 말하기. 어떤 게 있을까요? 고등어, 개, 삼치 등이 있겠죠? 도로 위를 달릴 수 있는 운송기구. 어떤 게 있을까요? 오토바이, 트럭 등이 있겠죠? 이와 같은 활동은 여러 가지 단어 말하기 활동입니다. 여러 가지 단어 말하기 활동.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언어의 유창성과 자발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1. 계산력 아니죠? 2. 억제력 아닙니다. 3. 친화력 아니고요. 4. 수능력 아닙니다. 5. 언어능력 맞죠? 언어의 유창성과 자발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71번의 정답은 5번. 언어능력. 72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내 스웨터 어디 있어? 왜 자꾸 숨겨놔? 요양보호사. 뭐라고 반응하면 좋을까요? 1. 스웨터를 입고 싶으신가 봐요. 우리 가지러 가요. 적절한 반응이죠? 대상자가 도둑망상이 있을 때 요양보호사는 노인과 함께 찾아보고 대상자가 그 물건을 발견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2. 오늘은 스웨터가 없어서 밖에 못 나가시겠어요? 적절하지 않죠? 3. 잘 안 입으셔서 지난번에 제가 딸에게 보냈어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4. 새로 산 이 스웨터가 더 이쁜데 대신 이걸로 입으세요. 아니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물건을 발견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5. 저는 어르신이 스웨터를 숨기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적절하지 않죠? 72번의 정답은 1번. 스웨터를 입고 싶으신가 봐요. 우리 가지러 가요. (73번) 며칠째 속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하는 대상자에게 나 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한 것은 나 전달법이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는 표현법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행동, 영향, 느낌, 바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1번 진작에 갈아입었어야 했어요. 나 전달법이 아닙니다. 2. 속옷을 갈아입기 귀찮으신가 봐요. 역시 나 전달법 아니죠? 3. 다른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싫어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느낌이 아닌 나의 느낌이 들어가야 합니다. 4. 오늘도 속옷을 갈아입고 싶지 않으시군요. 대상자의 생각을 짐작하고 있죠? 나 전달법 아닙니다. 5. 건강을 해칠까 염려되니 갈아입었으면 좋겠어요. 행동은 질문에 나와 있습니다. 며칠째 속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하는 대상자의 행동. 그에 따른 영향은 건강을 해칠까 영향입니다. 염려되니 나의 느낌이죠? 갈아입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바람입니다. 나 전달법 맞지요? 73번의 정답은 5번. 건강을 해칠까 염려되니 갈아입었으면 좋겠어요. (74번)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난청이 있는 대상자는 잘 듣지 못하는 대상자죠. 1. 사물을 직접 만져보게 한다. 아닙니다. 시각장애인 경우죠. 직접 만져보게 하는 것은 시각장애. 2. 입을 작게 벌려 천천히 말한다. 작게 아니고요. 천천히 아닙니다. 입 모양으로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한다. 3. 목소리를 높여 고음으로 말한다. 아니죠. 대상자의 눈을 보며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4.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여준다. 진압력 장애죠. 진압력 장애 대상자. 따라서 난청이 있는 대상자 아닙니다. 5. 대화하기 전에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신호를 준다. 맞습니다. 어깨를 다독이거나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74번의 정답은 5번. 대화하기 전에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신호를 준다. (75번)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이미지 전달이 어려운 사물은 직접 만져보게 한다. 촉각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여 원칙을 정해둔다. 청각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1. 시각장애. 맞죠? 시각장애 대상자는 형태나 색상을 파악하기 어려워 청각이나 촉각, 후각 등에 의지하여 대상물을 인지한다. 따라서 정답이고요. 2. 청각장애 아닙니다. 3. 언어장애 아니고요. 4. 진압력장애란 시간, 장소, 사람, 환경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에
이상이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아니죠? 5. 주의력 결핍장애는 주의가 산만하고 활동량이 많으며 충동성과 학습 장애를 보이는 정신적 증후군을 말합니다. 역시 아니고요. 75번의 정답은 1번 시각장애. (76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딸, 엄마 이제 요리하지 마세요. 맛이 예전 같지 않아요. 대상자, 화를 내면서 방으로 들어가며 그럼 이제 내가 알아서 해먹던지 난 안 먹어. 요양보호사, 대상자에게 다가가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대상자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꾸중을 듣거나 질책을 받으면 그 원인은 잊어버려도 굴욕감은 남아 우울한 상태가 유발되고 때로는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언동이 대상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유연하고 임기응변적인 태도로 대상자에게 맞춰가는 것이 바람직하죠. 1. 앞으로 요리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1. 이만한 일로 밥을 안 드시면 본인만 손해예요. 대상자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답변이 아니죠. 3. 요리 솜씨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니 속상하시지요? 예전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은 딸이 맛이 예전 같지 않아요 라는 말에 대한 답변이지요. 요리 솜씨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니 속상하시지요? 대상자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있습니다. 난 안 먹어. 속상해 라는 대상자의 마음을 헤아려서 다시 얘기해주고 있죠. 따라서 76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4. 이제 요리는 따님한테 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네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5. 엄마가 요리하기 힘드실까봐 그냥 한 말일 거예요. 아니죠? 76번의 정답은 3번. 요리 솜씨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니 속상하시지요. (77번) 생명이 위급한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던 중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요양보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면책 조항.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한다로 규정함으로써 선의의 구조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하고 있다. 1. 근로기준법 아니고요. 2. 산업안전보건법 아닙니다.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맞습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아니고요.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아닙니다. 77번의 정답은 3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78번. 다음 중 가장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는 화상 대상자는 1. 코와 입술이 화상. 맞습니다. 얼굴이나 입술에 화상을 입었을 때는 손상된 조직이 부어서 기도를 막아 호흡 곤란이 오므로 즉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2. 어깨와 가슴이 화상. 아니고요. 3. 무릎과 종아리 화상. 아닙니다. 4. 손가락과 발가락이 화상. 아니지요? 5. 엉덩이와 꼬리뼈 부위 화상. 아닙니다. 78번의 정답은 1번. 코와 입술이 화상. (79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맞습니다. 2. 패드는 대상자의 오른쪽 중간 겨드랑선과 왼쪽 중간 빗장뼈 밑에 붙인다. 아니죠? 오른쪽은 오른쪽 빗장뼈 빗장뼈 밑이고요. 왼쪽은 중간 겨드랑선입니다. 겨드랑선. 패드는 대상자의 오른쪽 빗장뼈 밑과 왼쪽 중간 겨드랑선에 붙인다. 3.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지속한다. 아닙니다.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4. 쇼크 버튼을 누르고 1분 후에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한다. 1분 후 아니고요. 즉시. 5. 심장 리듬을 5분마다 자동 분석한다. 5분 아니지요? 2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을 2분 간격으로 자동 분석한다. 79번의 정답은 1번.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80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기도 유지를 위한 자세는 1번 그림을 보시면 대상자의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2번 그림 보시면 구조자의 한 손을 대상자의 이마에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대상자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 있습니다. 다른 한 손으로 턱 아랫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당겨 턱을 위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기도 유지 자세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그림은 2번 그림이 반대로 하고 있죠? 화살표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4번 그림은 엎드린 대상자의 등을 누르고 있죠? 기도 유지 자세가 아닙니다. 5번 그림은 대상자의 상반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도 유지 자세 아니죠? 따라서 정답은 2번. 구조자의 한 손을 대상자의 이마에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대상자의 머리를 뒤로 젖힌다. 다른 한 손으로 턱 아랫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당겨 턱을 위로 들어준다. 80번의 정답은 2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실기시험은 18문제까지 틀려도 합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출분석 실전 모의고사 27탄 필기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아요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